사주 보는 방법을 좀 더 쉽게 알려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왕초보도 5분 만에 직관적으로 사주를 살펴볼 수 있는 초간단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주팔자라는 말은 여기가 4개의 기둥이어서 사주이고 위아래 4글자씩 총 8글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팔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윗칸을 천간, 아랫칸을 지지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천간은 하늘의 기운, 지지는 땅의 기운을 뜻해요. 사주는 내가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4가지 정보를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사주를 보기 위해서는 천간 10글자, 지지 10글자 해서 한자를 총 22글자만 아시면 사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천간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10글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자연의 5가지 기운인 오행, 목, 화, 토, 금, 수, 양과 음을 나눈 것이죠. 각 글자의 성향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갑은 큰 나무처럼 곧고 강직함을 나타냅니다. 을목은 덩굴처럼 유연하고 눈치가 빠릅니다. 병화는 태양처럼 밝고 당당함이 있어요. 정화는 촛불처럼 섬세하고 따뜻합니다. 무토는 산처럼 무게감 있고 든든함이 있어요. 기토는 옥토라고 하고 밭처럼 현실적이고 실속형입니다. 경금은 강철처럼 직선적이고 강인함이 있어요. 신금은 보석처럼 예민하고 세련됨이 있습니다. 임수는 큰 바다처럼 깊고 변화무쌍함이 있어요. 계수는 시냇물, 안개처럼 섬세하고 감성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지는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총 12글자예요. 띠로도 익숙하지만 사실은 계절과 시간, 방향의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각 글자를 간단히 정리하자면 자, 겨울의 물, 고요함을 나타내고요. 축, 냉정하고 차분한 흙입니다. 물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인, 시작의 봄, 생명력을 뜻하고요. 묘, 새싹처럼 부드러운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진, 토는 봄의 마지막 복합적인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요. 사화는 초여름, 뜨겁고 예민함을 나타냅니다. 오화는 여름의 정점이에요. 화려하고 활동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토는 여름의 끝으로 실용적이고 안정지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금은 가을의 시작이고요. 예리하고 냉철함이 특징입니다. 유금은 가을의 절정이에요. 세련되고 감성적인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술토는 가을의 끝으로 단단하고 책임감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해, 겨울의 시작이죠. 감성적이고 신비함을 나타냅니다. 천간은 내 성격과 기질, 나의 이상향, 즉 나의 성향을 보여주고요. 지지는 내가 놓인 환경이나 현실, 감정 상태, 관계의 흐름을 설명해줘요. 두 가지를 함께 보면서 사주의 전체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천간의 병화와 지지의 오화가 같이 있을 때 태양과 한여름의 조합처럼 밝고 강한 에너지가 더 강조되고요. 천간의 계수와 지지의 축토가 함께 있다면 조용하고 내성적인 기운이 더욱 깊어집니다. 사주는 공식이 아니고요.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기운과 기운이 만나면서 어떤 균형을 이루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하나씩 배워가면 분명히 재밌고 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사주에서 중심이 되는 건 5가지 자연의 기운, 즉 앞서 말씀드린 오행입니다. 갑을은 목, 병정은 화, 무기는 토, 경신은 금, 임계는 수. 처음엔 그냥 자연을 상징하는 단어 같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삶과 성격, 감정, 사고방식까지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행은 모든 사주의 뿌리가 되는 개념이에요. 각 오행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목은 자라고 확장되는 기운, 계획과 성장을 의미해요. 화는 따뜻하고 뜨겁게 퍼지는 기운, 열정과 표현력을 상징합니다. 토는 중심을 잡고 조율하는 기운으로 책임감과 균형감을 뜻하죠. 금은 자르고 정리하는 기운으로 결단력과 단호함을 나타내요. 수는 흘러가고 스며드는 기운으로 감정과 지혜, 유연함과 관련이 있어요. 내 사주에 어떤 오행이 특정하게 많을 때 그 기운이 강하게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화기운이 많을 때 에너지가 넘치고 외향적이지만 쉽게 지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할 수 있어요. 내 사주에 수가 많으면 감수성이 풍부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만 현실에 좀 취약하거나 우유부단할 수 있죠. 내 사주에 목이 많으면 도전적이고 성장이 빠르지만 조급하거나 지나치게 이상적일 수 있어요. 내 사주에 금이 많으면 정리정돈을 잘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단호해요. 고집도 세고요. 차가운 인상을 줄 수도 있어요. 내 사주에 토가 많으면 책임감도 있고 신뢰도 받지만 융통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특정 오행이 아예 없거나 너무 적다면 그 부분에 에너지가 부족해요. 화가 없으면 표현이 서툴고 금이 없으면 결정력과 깔끔함이 약할 수 있어요. 수가 부족하면 감정 공감이 어렵고 목이 없으면 추진력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게 느껴지죠. 토가 없으면 중심을 잡는 힘이나 안정감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고요. 이처럼 오행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내 삶의 흐름과 성격의 기초가 되는 큰 그림이에요. 사주를 본다는 건 결국 이 오행의 균형과 흐름을 읽는 거예요. 부족한 오행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할지, 강한 오행이 있으면 어떻게 조절할지 고민하면서 나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천간에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음양입니다. 천간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10글자인데 여기에 홀수 번째 오는 글자는 양간, 짝수 번째 오는 글자는 음간이에요. 그러니까 갑, 병, 무, 경, 임 이 양간이고 을, 정, 기, 신, 계가 음간이에요.
양간은 성격이 외향적이고 직진 본능이 강해요.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일단 부딪혀 보는 스타일이에요. 반면 음간은 내성적이고 섬세해요. 상황을 잘 살피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성향이 강해요. 같은 오행이라도 음양에 따라 느낌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병화는 태양처럼 밝고 활달하지만 정화는 촛불처럼 따뜻하고 섬세하죠. 음양에 좋아하는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양적인 기운만 많으면 급하고 강압적인 인상이 되고, 음적인 기운만 많으면 소극적이고 감정에 치우칠 수 있어요.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은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단호하게 상황을 이끌 수 있어요. 사주를 보면서 내 천간이 양간 위주인지 음간 위주인지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스타일, 감정 표현 방식까지 엿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병화라서 양간인데 그래서 그런지 에너지가 넘치고 표현도 직설적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반대로 친구분은 정화인데 정말 섬세하고 감수성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처럼 음양은 우리가 타고난 기질의 방향을 말해주는 나침반 같아요. 이제 지지를 살펴보면 단순히 띠나 동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훨씬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지에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 이 12글자는 단순히 순서가 아니라 자연의 시간과 계절, 방향과 환경의 흐름을 담고 있는 땅의 기운이에요. 지지는 4계절로 나누어 보면 봄은 인묘진, 여름은 사오미, 가을은 신유술, 겨울은 해자축이에요. 그리고 각 계절의 마지막 지지인 진술축미는 토의 기운을 포함하고 있어서 계절과 계절 사이의 전환점 역할을 해요. 토는 조화를 이루고 중심을 잡는 기운이라서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에 항상 등장해요. 예를 들어 봄의 기운은 인묘진인 생명의 탄생, 시작, 성장의 에너지를 상징해요. 이런 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추진력이 강하고 새로운 걸 잘 시작하지만 조급하거나 계획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여름인 사오미는 확장과 표현, 열정의 기운이 강해서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넘쳐요. 대신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쉽게 지칠 수 있죠. 가을은 신유술, 정리하고 수확하는 에너지예요. 판단력이 뛰어나고 분석력이 좋지만 너무 많게 되면 차갑고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겨울의 해자축은 감성과 내면, 저장의 기운이에요. 깊이 있고 집중력이 좋지만 소극적이거나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 사주에 특정 계절의 기운이 많으면 그 계절의 성향이 과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겨울 기운이 많으면 감성은 풍부하지만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느끼기 쉬워요. 반대로 계절의 기운이 아예 없다면 해당되는 성향이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 시기에 대운에서 오는 그 시기의 흐름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지를 통해서 나는 어떤 환경에서 강하고 어떤 환경에서 약한지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봄이 없는 사람은 시작이 어려울 수 있고요. 가을이 없는 사람은 정리가 힘들고 결정을 잘 못할 수 있어요. 사주는 단순히 내 기질만 보는 게 아니라
삶의 흐름이나 계절적인 패턴까지 함께 보는 거라서 이것 또한 알 수 있답니다.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은 십성이에요. 십성은 십신, 십성, 육친, 육신과 모두 동일한 의미입니다. 정인, 편인, 비견, 겁재, 정제, 편재, 정관, 편관, 식신, 상관. 십성은 내가 태어난 날을 일간이라고 하는데 이 일간을 기준으로 다른 글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나라는 존재, 일간을 중심으로 부모, 친구, 돈, 일, 생각, 표현력 같은 것들이 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크게 5가지 성격으로 나뉘고 각각 정 혹은 편 이렇게 앞글자가 붙어서 2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인성에는 정인, 편인이 있는데 보호, 배움, 지식, 엄마 같은 존재를 상징해요. 인성이 많으면 생각이 깊고 배움을 좋아하고 내면 세계가 풍부해요. 반면 인성이 적으면 감정 표현이 서툴고 남에게 기대기보다는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비견겁재, 비겁은 나 자신과 같은 기운, 자존심, 경쟁심, 독립심을 나타내요. 비견이 많으면 자수성가형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요. 겁재가 많으면 경쟁적이고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해요. 비겁이 적으면 자기 확신이 부족할 수 있고 타인 의견에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정제, 편재, 재성은 돈, 물질, 성취와 관련 있어요. 정제는 안정적인 수입과 책임감, 편재는 한방의 사업기질, 대범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재성이 많으면 현실 감각이 뛰어나고 수익 활동에 강해요. 적으면 돈과 현실 문제에 약하거나 소극적인 편일 수 있어요. 관성은 정관, 편관, 규칙, 조직, 책임, 사회성과 관련돼요. 정관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으로 볼 수 있고 편관은 강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뜻해요. 관성이 많으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기 쉽지만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을 수 있어요. 식신상관, 식상은 표현력과 창의성, 말재주, 생산력과 연결되어 있어요. 식신은 안정된 생산력, 상관은 자유로운 표현력과 예술적 감성을 의미해요. 많으면 말을 잘하고 창의적이지만 산만하거나 자기중심적일 수 있고 적으면 자기 표현이 부족해요. 십성은 내가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하나의 지도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십성이 많고 어떤 십성이 약한지를 알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를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십성의 기본을 이해하셨다면 그 십성이 내 사주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볼 수 있어요. 똑같은 정인, 똑같은 편제라도 내 원곡에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에 따라서 혹은 글자가 위치한 자리에 따라서 성격도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좀 지적이고 사색적인 경향이 강해요. 학문이나 상담, 글쓰기 같은 일이 잘 맞고요. 하지만 지나치게 많으면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생각만 하다가 행동이 느릴 수 있어요.
반대로 인성이 아예 없다면 공부에 흥미를 못 느끼거나 감정 표현이 좀 부족해질 수 있어요. 비겁 많은 사람은 자존감이 강하고 독립심도 굉장히 커요. 스스로 뭔가를 해내려는 성향이 강하고요. 그런데 너무 많으면 고집이 좀 세고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잦을 수 있어요. 비겁이 없거나 적다면 주체성이 약하고 주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재성이 많은 사람들은 돈, 성취, 결과 중심의 성향이 강해요. 경제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현실적인 판단을 잘 해요. 하지만 너무 많으면 물질적인 욕심이 지나칠 수 있고 관계에서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반대로 적거나 없으면 돈을 벌거나 유지하는 감각이 부족할 수 있어요. 현실적 판단이 약하고 금전적인 면에서 우유부단하거나 계획이 부족할 수 있어요. 관성이 많은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하고 질서와 규율을 중시해요. 정관이 많으면 성실하고 원칙적인 사람, 편관이 많으면 추진력 있고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너무 많으면 융통성이 없고 스스로를 너무 통제해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거든요. 관성이 없으면 자유롭고 자기만의 스타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사회적인 틀이나 규칙 안에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기도 해요. 식상이 많은 분들은 표현력이 풍부하고 창의적인 기질이 강해요. 식신이 많으면 따뜻하고 차분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상관이 많으면 톡톡 튀는 매력과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식상이 지나치게 많으면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식상이 없거나 적으면 표현력이 부족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나를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돼요. 대략적으로 오늘 알려드렸고, 사주는 일간을 기준으로 각자의 위치에 가지는 지분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십성이 위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결국 사주에서 십성의 개수와 위치는 내 인생의 균형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예요. 어떤 성향은 너무 강하고 어떤 부분은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거든요. 그걸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내가 가진 기질을 인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과한 부분은 다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생 내비게이션 같은 거예요, 사주는. 저는 사주를 알게 된 이후부터 나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또 갑작스럽게 고민이 생겼을 때 혹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스스로 사주를 볼 수 있게 된다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자기 객관화가 가능해집니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제 영상이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께 꼭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내용만 아셔도 사주의 전반적인 부분은 다 아신 거거든요. 여기에 뭐 신살이나 합, 충, 극, 대운, 세운의 흐름으로 뭐 전반적으로만 아셔도 사주를 보는 데 큰 문제점이 없어서 오늘 내용만 잘 알아두신다면 내 인생에서 언제가 기회이고 언제가 조심해야 할 시기인지 미리 알 수 있어서 더 전략적으로 내 삶을 설계하실 수 있어요. 합이나 충, 극, 대운, 세운 쉽게 보는 방법도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후에 관련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여러분의 앞날이 평안하시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